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그동안 지금 며칠째 새로운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다시 한번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볼 단원은 8단원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단원입니다. 이제부터는 8, 9, 10단원에서는 경제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앞에 단원에서는 정치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계속 이루어졌다면 이번 단원에서부터는 경제 단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 다뤄야 될 학습 목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를 지금 시간을 주어줄 테니 한번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읽어봤죠? 자, 오늘은 이 3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원의 제목이 중단원 1단원 경제활동의 이해 단원입니다. 경제가 무엇인지,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를 하는 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경제활동의 의미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경제활동이란 어떤 인간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고 사용하고 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경제활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몇 차례 끊임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죠. 자, 아침에 와서 하산마트에서 우리가 과자를 산달지, 이것도 경제활동이 될 수가 있고, 또는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이 있다면 버스를 탄다라는 것도 경제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도 경제활동이 될 수가 있는데, 자, 경제활동은 이렇게 인간이 꼭 필요한, 자, 다시 말해서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고 사용하는 모든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표를 보면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자, 경제활동은 2가지 때문이다. 인간의 필요와 욕구 때문에 경제활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경제활동이라는 건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고 사용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재화와 서비스를 경제활동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무엇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느냐? 자, 그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이 재화와 서비스이죠. 자, 재화는 아까 얘기했듯이 화산마트에서 빵을 사왔다. 자,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형, 있을 유자예요. 유형, 모양이 있는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는요, 마찬가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없을 무자겠죠. 자, 무형의 어떤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행위.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진에서 보여지는 이 물건들, 눈에 보이는 상품이죠. 자, 이거는 재화가 되겠죠. 자, 2번째 사진에 보여지는 것은 의사가 진료를 합니다. 의사가 진료를 하는 인간의 행위 또는 버스 기사 아저씨가 나를 학교까지 태워다 주는 인간의 행위, 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 등의 행위. 자, 이렇게 나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인간의 행위를 우리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재화와 서비스는 경제활동의 대상입니다. 무엇을 경제활동을 하느냐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어떻게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는 걸까요? 자, 그 다음 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경제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제활동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종류. 자, 재화나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라는 개념이에요. 자, 경제활동의 종류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생산, 분배, 소비 3가지로 나누는데, 자, 생산과 소비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생산이라고 하고요. 이 만들어낸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을 소비라고 합니다. 자, 분배는 여러분들 생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만한 것을
이만큼 크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생산이에요.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 자, 가치가 높아지는 것, 커지는 것을 우리가 생산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커지려면 마법처럼 그냥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커지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들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투입이 돼야 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제품을 팔았습니다. 그럼 팔았으면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발생한 수익을 이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이용된 노동, 토지,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에 그 대가를 나눠주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물건을 만드는데 노동을 투입했다. 그럼 그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고요. 이 제품을 만드는데 토지를 제공을 해줬다. 그러면 땅에 대한 대가 지대를 주는 거죠. 자, 이 제품을 만드는데 내가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돈에 대한 원금과 함께 이자를 받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는 분배다라고 합니다. 생산에 참여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생산에 참여한 대가를 받는 것. 자, 첫 번째 그림이 바로 분배에 대한 그림입니다. 월급을 받는다는 것, 노동력을 제공한 거죠. 이자를 받는다는 것,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돈을 빌려준 거죠. 배당금을 받는다. 이건 주식을 투자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회사에 투자를 한 거죠. 자, 이게 바로 분배의 모습이에요. 자, 나머지는 구분하기는 쉬울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뭘까요? 짐작했겠지만, 네, 생산에 관련된 거고요. 세 번째는 자, 어떤 걸 소비하고 있죠? 소비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활동의 종류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세 가지, 생산, 분배, 소비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번에는 과연 그러면 누가 재화나 재화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할까? 자, 이번에는 누가에 해당하는 경제 주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생산, 분배, 소비를 할까요? 자, 주로 생산 활동을 하는 주체. 생산을 하는 주체는 회사, 기업, 공장, 예. 자, 기업이 생산 활동의 주체입니다. 생산 요소, 아까 말했던 노동, 토지,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를 투입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 주체가 기업인데, 그러면 노동, 자, 자본, 토지와 같은 생산 요소는 누가 제공을 할까요? 네, 우리 부모님? 네, 맞습니다. 가게에서 제공을 해요. 우리 집에서 제공을 해요. 자, 생산 활동에 노동, 토지, 자본과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요. 자, 이것을 제공을 하면 나중에 분배를 받게 되죠. 소득을 받게 되죠. 그 소득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구입한 거나, 그러니까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를 하는 경제 주체가 가게입니다. 가게는 그냥 우리 집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경제 주체가 바로 정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대 경제 주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부는요,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주체입니다. 자, 정부는 그래서 생산 활동을 주로 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도 소비도 해야 돼요. 뭐 이를테면 가로등을 하나 세운다라고 해도 이 가로등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소비를 해야지 가로등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는 두 가지 다 하는 경제 주체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우리는 3대 경제 주체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국가 간 교역이 증대를 하게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이에요. 자, 외국을 제4의 경제 주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적으로 해외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이 주요한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앞에서 정리했던 경제활동은 실제로 분업이나 교환을 통해서 서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생산, 분배, 소비활동 이런 것들이 분업이나 교환을 통해서 상호우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어려운 말이네요. 자, 우리가 경제활동이라는 걸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분업과 교환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좀 더 쉽게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 분업이라는 건 정말 간단해요. 분자는 나눌 분자입니다. 자,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한 사람이 다 만들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생산하는 경제활동을 분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똑같은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높아져요.
전문성이 높아지고,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나눠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혼자 다 하는 것보다는 적은 비용을 들여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빨리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혼자서 다 생산을 하기보다는 나눠서 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교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교환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경제활동이죠. 경제 주체 간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서로 바꾸는 경제활동입니다. 자, 서로 교환을 하게 되면 갖는 장점은 뭘까요? 아무래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교환 당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전에는요, 밀가루도 만들고요, 밀도 생산을 하고, 쌀도 생산을 하고, 콩도 생산을 하고, 고기도 생산하고, 다 생산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교환을 하게 되면, 자, 나는 밀만 생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밀을 쌀을 가진 사람한테 파는 거죠. 그리고 나는 쌀을 또 사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교환입니다. 교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환 당사자 간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경제적 이익이 증가할 수도 있고, 자, 자원의 희소성이 완화된다. 약간 어려운 개념이니까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물건과 내가 교환을 한다라는 건 내가 하나를 다 생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분업과 연계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맨 처음에는 교환이라는 것 자체가 물물 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너무 불편해. 어떤 점이 불편하냐면, 자, 나는 지금 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쌀이 필요해요.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겠나요? 자, 내가 지금 빵을 가지고 있고 쌀이 필요해요. 그럼 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쌀을 가지고 있고 빵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야 서로 교환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나에게 딱 조건이 맞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러한 물물 교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치를 가진 화폐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화폐. 그래서 그렇죠. 물물 교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폐가 등장을 했고, 자,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과 쌀도 바꿀 수 있고요, 빵도 바꿀 수 있게 되겠죠. 이 화폐라는 것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구입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구입의 개념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서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자,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모여 있어요. 자, 이런 곳을 우리는 시장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환이라는 것은 화폐의 등장과 함께 시장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을 하게 돼요. 자, 한편 분업은 어떤 종류로 나타나는가 한번 봐볼게요. 자, 분업이 아까 얘기했듯이 업무를 나눠서 맡는 것이다 라고 했었거든요. 자, 개인 간에도 분업이 나타날 수가 있고, 지역 간에도 분업이 나타날 수가 있고, 국가 간에도 분업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 간의 분업의 형태는요, 자, 여러분, 직업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바로 개인 사이에 나타나는 분업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나는요, 의학 기술을 배워서 고치는 의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미용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혼자 다 하지 않죠. 왜? 혼자 다 하면 너무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걸 다 배우는데 아마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결국엔 써먹질 못할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나는 제일 잘하는 거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직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간의 분업의 형태는 이렇게 직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지역 간의 분업은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농촌과 도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농촌에서는 농산물만 생산을 해요. 농산물. 그리고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공업품, 공산품. 자, 도시에는 공산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을 생산을 하죠. 자, 그리고 이것을 서로 뭐 합니까? 교환을 합니다. 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산물을 전혀 소비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촌에서는 농산물만 생산을 하고, 도시에서는 공산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을 해서 서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분업이라는 것 자체가 교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이걸 좀 기억을 하세요. 자, 분업, 일을 나눠서 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 할 거니까 교환을 할 거기 때문에 분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역 간의 분업, 각 지역에서 잘하는 것들을 생산을 하는 거죠.
자, 국가 간의 분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특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중국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알고 있나요? 그렇죠. 값싼 노동력이죠. 그래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공산품들을 주로 생산을 해냅니다. 근데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력이 비싸고 대신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본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마다 또 특별히 전문적인 분야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A라는 것만, 또 어떤 나라에서는 B라는 것만 서로 생산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뭐합니까? 서로 교환을 하는 거죠. 자, 우리 국가 간의 교환은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국가 간에 서로 교환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냥 단순히 교환이라고 하지 않고 무역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요, 경제 주체들끼리는 서로 상호 의존하는 관계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해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 이 부분은 개념을 정리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수업 시간에 개념 위주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